안녕하세요. 생명존중 힐링TV 오행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5월에 또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뭐 연휴가 꽤 길었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렇게 힘들어 했었는데 아마 지난 주말에는 연휴 기간에는 많이들 움직이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정부에서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 생활 거리두기로 이렇게 좀 전환을 해서 많이 좀 해제가 되는 듯 합니다. 다행이고 서로 다들 애썼다고 응원의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잘 견디느라고. 저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이제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 아니면 공부하는 시간을 덕분에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로 한번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누구냐면은 오이디푸스 왕. 그죠? 오이디푸스 왕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해서 이거는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유아기 때 남성들이 유아기의 남성이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예를 들어서 엄마에 대한 그 성적 충동이나 이런 것들이 아버지를 경계의 대상으로 경쟁자로 이렇게 본다.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오이디푸스 왕이 왕에 대한 이야기로 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이야기를 했는지 프로이드가 했는지 아마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이디푸스는요, 테베이의 그 왕자였어요. 테베이의 왕자였는데, 이 테바이의 그 여기를 나라 이름을 테베라고도 하고, 테바이라고도 하고 다양하게 부릅니다. 이 테바이의 왕자였어요. 그 왕의 나이오스 왕과 이오카스테라는 왕비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아이를 갖기 이전에 신탁을 받았어요. 그리스 로마 그 시대에는 그 아폴로 델포이에 있는 아폴로 신전에 가서 신탁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신탁을 받으러 갔는데 아이가 없어서 신탁을 받으러 갔는데 그 신탁이 되게 무서운 신탁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이오스 왕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을 한다라는 신탁을 준 거예요. 두렵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와 결혼을 한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라이오스 왕이 두렵잖아요. 그때부터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임신을 할까봐 두려워서. 그런데 어느 날 술 먹고 자기도 모르게 아내 이오카스테와 잠자리를 해서 결국은 오이디푸스를 낳게 된 거예요. 아들을 낳는 순간 이 아들이 나중에 나를 죽이고 아내와 결혼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살려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리에다가 못을 박아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두 다리를 묶어서 그 하인 목동에게 갖다 버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갖다 버리라고 했는데 그 목동이 차마 너무 불쌍해서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 코린토스라는 나라의 그 옆에 나라였나 봐요. 코린토스 나라 목동에게 이 오이디푸스 왕을 아기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린토스의 목동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그때 코린토스에 있는 왕과 왕비에게는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코린토스의 왕 폴리보스와 아내 메로페에게 그 오이디푸스를 데려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아이가 없었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이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을 이 코린토스 왕과 왕비가 지어준 거죠.
그 다리가 이렇게 그 못을 박았던 저기 때문에 이렇게 부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은 다리라는 그 의미의 오이디푸스라는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오이디푸스는 정말 그 부모들이 친부모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잘 성장을 했어요. 이 부모가 코린토스의 왕 폴리보스와 메로페가 너무 잘 키운 거예요. 그래서 건장한 청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 오이디푸스가 청년이 돼서 잘 자랐는데 이상한 이야기들이 들리는 거죠. 뭐 친아들이다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이제 신탁을 받으러 간 거예요. 델포이 신전에, 아폴로 신전에, 델포이에 있는 아폴로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았는데 그 아버지 라이오스 왕에게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너는 아버지를 죽이고 네 엄마와 결혼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내가 내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와 결혼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이디푸스는 도저히 거기에서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폐륜을 저지를까봐. 그래서 떠나요. 나중에 왕위를 이어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력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요. 그래서 방황을 하면서 멀리 떠나는데 이 코린토스와 좀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가다 보니까 그 방향이 테베이 방향인 거예요. 테바이 방향인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곳이죠.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오이디푸스는. 그러다 보니까 가는 거예요. 계속 가고 방황하면서 가다 보니까 그 가는 길에 세 갈래 갈라진 길에서 이 갈라진 길에서 노인 한 명과 거기 하인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옥신각신 네가 비껴라 내가 비껴라 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오이디푸스가 그 노인을 죽이고 그리고 거기 있는 하인들을 죽이고 한 사람만 살아남고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죽은 그 노인이 테바이의 라이오스 왕이었던 거예요. 오이디푸스의 친아버지였죠. 그런데 오이디푸스는 모르잖아요. 라이오스 왕도 몰랐었죠. 그런데 일단은 서로 이제 그때 라이오스 왕은 테베이에 스핑크스가 되게 사람들을 위협하고 잡아먹고 이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물리치러 가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라이오스 왕이 죽고 오이디푸스는 계속 길을 떠나죠. 그러다가 정말 테베이의 입구에 스핑크스를 만나요. 그래서 질문을 하죠. 수수께끼를 내요. 그리고 꼭 맞추면 통과를 시켜주고 안 그러면 잡아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스핑크스에게 질문을 딱 냈어요. 처음에는 4발로 걷고 나중에는 2발로 걷고 나중에는 3발로 걷는 동물은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해서 오이디푸스가 맞추죠. 인간이라고.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4발로 걷고 그 다음에 성장하면서 2발로 걷고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지팡이랑 짚고 걸어서 3발로 걷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인간이라는 답을 맞춰서 스핑크스가 결국은 그 벼랑으로 떨어져서 죽고 이 오이디푸스는 테바이의 영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라이오스 왕이 사라지고 이 테바이에서는 대신 그 나라를 운영하던 그 왕이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스핑크스를 물리치면 그 사람에게 모든 왕권과 그 왕비와 모든 걸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오이디푸스가 테바이의 왕이 되고 엄마였던 이오카스테와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아들 둘, 딸 둘을 낳고 삽니다. 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15년을 평화롭게 살아요. 아들 둘, 딸 둘 낳고. 그리고 그 나라가 편안해요. 근데 그 한 15년 정도 편안하게 지내던 그 이후에 나라에 갑자기 전염병이 돌고
나라가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신탁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그러죠. 라이오스 왕을 죽인 범인을 찾아서 그 범인을 추방을 시켜야 이 나라가 안정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이디푸스는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는 코린토스의 거기에 왕자였다고만 생각을 하지 테바이의 왕자였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오스 왕을 죽인 범인을 찾겠다고 계속 이제 추적을 해 들어갑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요. 그 테이레시아스라는 예언자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 예언자를 통해서 이제 범인을 찾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언자는 알아요. 결국은 오이디푸스가 죽였다는 것을. 그런데 그래서 두려우니까 말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막 오이디푸스 왕이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니까 범인은 바로 당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죠. 어떻게 나는 코린토스의 왕자인데 내가 라이오스 왕을 죽였다는 것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한 명 살아남았었잖아요. 그 라이오스 왕 죽일 때 그 살아남은 한 명의 신하를 불러가지고 확인을 하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오카스테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짐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캐지 말자.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데 오이디푸스 왕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그 하인을 불러서 확인을 하고 결국은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을 한 사람이 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엄마는 이오카스테는 목을 매서 자살을 하고 오이디푸스 왕은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국민들을 어떻게 볼 것이며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며 내가 죽어서 내 부모를 어떻게 볼 것이며 그래서 못으로 눈을 찔러서 두 눈이 멀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가끔 이오카스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사실을 알지 않았으면 오이디푸스 왕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니면 라이오스 왕이 그 신탁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아들을 버렸는데 결국은 그 아들이 다시 와서 화근이 됐잖아요. 만약에 코린토스 왕이 그 오이디푸스 왕을 잘 키웠듯이 라이오스 왕이 잘 오디오푸스를 키웠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쩌면 그것들이 운명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운명에 어떻게 맞서야 되는지 그리고 신이 내린 그런 운명과 신이 준 운명과 인간의 의지 그 신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믿고 갔잖아요. 라이오스 왕도 그러고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아들을 결국은 버리고 모든 우리가 운명처럼 다가오는 그런 삶에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는 너무 잔인하다. 너무 폐륜이다.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라고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게 어쩌면 인간의 본능이다. 인간의 우리가 그 가면을 쓰죠. 우리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가면을 쓰지만 보여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 우리한테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리스 로마의 그리스의 시인이죠. 비극 시인이라고 합니다. 비극 시인 누구였더라? 갑자기 이게 외국 사람 이름은요. 외우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소포클레스. 소포클레스가 쓴 글이에요. 시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연극을 하고 이렇게 막을 올리고 이게 영화로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와 있죠. 그런데 그리스에는 3대 비극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 중에 소포클레스가 이 오이디푸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요. 비극인 이유는요. 비극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포와 연민의 정을 불러일으켜서 감정을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감정 정화를 도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BC 496년에서 406년, BC 406년 이 시대 중국으로 따지면 춘추 전국시대인 것 같아요. 거기에 그 시절에 그리스에서 소포클레스가 쓴 글이었습니다. 자, 이런 신화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인간의 본 모습들 그리고 신과 인간의 대립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오이디푸스 왕 그 신화 그 책을 한번 보시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 또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 오이디푸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요. 5월 가정의 달이고 또 푸르른 가정의 달에 더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도 좀 물러갔으니까요. 더 행복한 한 주 되시고 5월달도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모든 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